명을 넘었습니다. 이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 확진자들이 지금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또 이 사태가 언제쯤 종식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오늘은 한림 성심병원 정기석 교수님과 함께 코로나19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많은 분들이 혹시 나도 걸리면 어떡하나, 그리고 어떤 치료를 어떻게 받게 되나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이 6천 명의 확진자들 어떤 치료를 받고 있나요? 네. 아시다시피 특효약이 없습니다. 네, 백신이 없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치료는 아직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은 이제 열이 나고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고 하니까 소위 증상에 따라 치료하는 대증요법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대구에서는 다른 데 치료에 쓰던 에이즈나 말라리아에 쓰던 약을 지금 자택 격리하고 있는 분들한테 배달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네. 특효약은 아니지만 한번 써볼 수 있는 약이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자가 나빠지면 인공호흡기를 달고 또 체외순환기를 달게 됩니다. 네. 굉장히 고도의 치료인데 그것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가 생명을 건지냐 못 건지냐고 달려있기 때문에 그 치료도 매우 중요한 치료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백신 개발이 가장 중요할 텐데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백신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종이니까요. 네, 뭔가. 신종이고요. 이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RNA 바이러스라는 건데요. 네. 이 RNA 바이러스는 그 특징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특징이 변이를 잘한다는 거예요. 이제 백신을 어떻게 만드냐면 바이러스를 불활성화시키거나 바이러스의 일정 부분을 몸에 넣어줍니다. 우리 주사 맞잖아요. 네, 맞으면 내 몸에서 항체를 만들어내는 구조예요. 네. 근데 지금 이 항원이 계속 변하니까 만들어서 넣어주면 항체를 만들어요. 근데 이게 변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백신 개발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체 시험까지 거치려면 최소한 암만 빨라도 1년, 뭐 늦으면 2년, 3년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럼 네. 안 걸리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근데 면역력이 강하면은 뭐 아무리 좀 나쁜 게 들어와도 우리 항체를 막을 수 있다. 그래서 면역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 면역 좋은 음식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게 중요하겠죠? 면역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자, 이 바이러스는 우리가 한 번도 겪고 못한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 아무도 항체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내가 항체를 만들어서 물리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둘 중 하나가 되는 네. 거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면역을 강화시켜주는 어떤 특효 음식이나 어떤 방법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겁이 나죠. 그래서 운동을 좀 더 규칙적으로 하고 식단을 상당히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정말 골고루 가급적이면 신선한 음식으로 그렇게 하고 정신력도 좀 길러야 그러니까 돼요. 건강해야 안 걸릴 네.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습관부터 개선을 하는 게 좋겠군요. 자, 앞선 보도에서도 이제 보셨듯이 코로나19가 완치된 이후에 태어났다가 다시 재감염된 사례도 있었고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네,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재발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예. 치료가 다 된 줄 알았는데 그 균이 안 죽고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뭐 그거는 다른 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검사에서는 그럼 나오지 않아서 퇴원을 했는데 네.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검사에서 안 나왔다는 것은 우리 앞에서도 지금 나왔지만 검사의 예민도가 문제이거든요. 네. 실제로 바이러스가 한 마리가 있는다고 다 검사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하면 안 나오거든요. 몇 마리가 있는데 나의 항체가 충분치 못하거나 그 당시에 상태가 나빴거나 하면 이 바이러스가 다시 증식하면서 재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숨어 있다가 다시 나오는 거고. 그렇죠.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난 다 나았는데 옆에 있는 가족이 나의 접촉자가 나한테 다시 옮기면 그거는 재감염이라고 네네. 합니다. 네, 뭐 그러면서 다시 또 생명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불안감이 그만큼 커지는데 도대체 이 여파와 사태가 언제쯤 종식이 될까요? 우선 지금 이제 일일 발생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 방역 당국에서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 거리두기예요. 그 다음에 다 휴교를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모임들이 다 취소되고 덜합니다. 지금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언제까지 휴교할 수 없고 언제까지 사람들이 안 모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시작되면 조금씩 계속 발생은 할 거다. 그러다가 제2, 제3의 신천지가 생기면 우리는 다시 또 한 번 더
이렇게 피크를 치면서 또 그때부터 또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거다. 아니,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그래도 몇 월까지는 좀 조심해. 지금 3월 초니까요. 예, 중국을 보시면요. 네네. 중국이 우한을 봉쇄하고 그다음에 한 2달을 열심히 하고 주요 도시에 외출을 금지하고 이런 초강력 조치를 하면서 2달 만에 불을 어느 정도 껐어요. 네네. 우리는 2월 달에 대구에서 신천지가 터지면서 2월 중순이죠. 2월 18일 날부터 해서 했기 때문에 4월까지는. 지금까지 하면 한 2달이면 4월까지는 그러네요. 예, 잘 해도 4월까지는 네네. 간다. 뭐 어쨌든 간에 코로나19가 언젠가는 종식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독감의 종류인 거잖아요. 우리도 이제 독감 계절별로 유행을 타는데 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이게 독감처럼 세계적 유행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게 이제 제일 걱정이죠. 우리가 그게 이제 풍토병이 된다고 엔데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길게 가는 걸 보면서 이번에 해결이 안 되면 우리 국민 일부에 남아 있다가 이번 가을에 되면 다시 나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안 하려고 지금 일본도 문을 우리한테 닫아 거는 겁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현황과 전망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